안녕하세요. 진심약사 심현진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인데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 약간 이런 멘트 한번 들어보셨죠? 이렇듯이 간의 역할 하면은 사람들이 피곤함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A to Z 부셔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 하는 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때 오늘 간이 무리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첫 번째로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이 외부 물질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간이 이런 다양한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게 되면 피곤하다든지 두통 등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간은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간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그냥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간이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쳐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 젊은 당뇨도 많은데 당뇨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대사를 하는데 간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럴 때 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따로 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나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지방을 처리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 있으면 저녁에 뭐 드세요? 야식 많이 드시죠? 야식은 짜고 자극적인 고지방식이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간이 또 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간 같은 경우는 지방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방간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고 간의 대표적인 역할이 우리 간에 들어온 지방들을 배출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담즙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간의 지방 대사의 역할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복부 지방이 또 생길 수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꼽고 싶은 간의 역할, 바로 담즙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 담즙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의 색깔이 또 약간 옅어질 수가 있어요. 간에서는 빌리루빈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빌리루빈이 대변의 색깔을 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담즙은 지방 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담즙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또 그리고 간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면 고기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삶의 질에 크리티컬하죠. 특히나 지방이 많은 삼겹살만 먹으면 자꾸 설사하시는 분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간 수치가 높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피곤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일단 첫 번째 피곤하다. 두 번째 간 수치가 높게 되면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실핏줄이 왜 터지느냐 그 원인을 알아보면요. 간열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 간열이 높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일단 간열이라는 게 뭔지도 좀 잘 모르겠고 간열이 높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간열이 높다는 거는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간에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 역할을 하는데 간에서 일단 사용되고 난 혈액이 뇌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눈에 실핏줄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혈액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간열이 또 높으면 실제로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도 좀 안색이 안 좋아지죠.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색이 좀 꺼멓게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리루빈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변의 색깔을 정하게 되는데 이 대변이 좀 옅어지는 이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높고 간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기만 먹으면 또 유독 설사하는 분들 간 수치가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사실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제대로 파악해 두셔야지 내가 간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알아채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간 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ALT 수치예요. ALT는 이 간에만 존재하는 간의 효소를 의미를 해요.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간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혈액 중에서 검출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이 무리하게 되면 간이 부셔지잖아요. 그 부셔짐으로 인해서 이 효소들이 혈액 중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다. ALT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이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간의 효소가 혈중으로 돌아다니는구나, 간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AST 수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AST 수치도 간에 있는 효소의 일종이에요. 근데 ALT랑 다른 점은 얘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근육과 심장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ST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ALT 수치와 AST 수치를 같이 비율상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AST 수치가 높으면 어찌 보면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파괴되어가지고 염증 수치가 또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ALT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간이 손상이 돼서 간에 염증이 지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AST 수치는 간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근육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ST랑 ALT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0이 정상 수치고요. 이 40보다 높으면 이게 염증 상태라고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 수치가 정상인데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부민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부민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혈장 단백질이에요. 알부민이 낮으면 독소가 축적되고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고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부민이 하는 역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교질삼투압의 유지예요. 교질삼투압이라고 하면 뭔지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안 좋게 되면은 온몸이 또 부을 수가 있고요. 진짜 심한 경우로는 복수가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그걸 띈 다음에도 이게 돌아오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알부민은 혈장 단백질로서 어떻게 보면 혈액 안에 필요한 수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몸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혈장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Q&A를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T랑 ALT 수치는 정상이지만 지금 단계의 염증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AST, ALT 수치는 또 정상이지만 GGT 수치는 높으면 지방간 초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 수치는 한두 개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비율 그리고 내 몸의 상태와 함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피로, 그리고 얼굴이 좀 누렇게 뜬다든지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부종이 심해져서 허벅지 안쪽을 눌렀는데도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피로랑 붓기랑 특히 같이 오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신호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간은 원래부터 핵심 역할이 해독이에요. 근데 문제는 해독을 해야 되는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간을 보호하실 수 있는 영양제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분이 간을 보호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 간 수치 AST와 ALT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밀크시슬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간에 있는 지방들을 변환을 하고 얘를 배출시켜주는 다양한 성분들을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엔간에서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장기예요. 간이 문제가 생긴 초기 단계에서는 잘 관리를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간을 아껴줍시다.
오늘은 간의 역할도 알아보고요. 건강검진에서 받아봤던 다양한 간 수치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알아봤고요. 간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 바로 알부민의 역할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 어떠신가요? 간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진심약사 검색하시면 진심약사 최강 정보방이 나오니까 가입하셔서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